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 빨간불이 켜진 루닛 공모가는 정말 매력이 없는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7월 세 번주 공모주인 루닛이 바로 내일부터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루닛의 수요 예측 결과가 오늘 공시되었는데 기관 경쟁률이 역대 최악인 7대1을 기록하면서요. 올해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의무 확약 신청률도 확약률을 따지는 게 의미 없는 0.1%의 신청 수량을 기록해서요. 올해 공모주 중에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수요 예측 당시 참여했던 기관들이 제시한 가격을 살펴보면요. 공모 밴드 하단인 44,000원 미만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가장 많은 128개 기관으로 79%를 차지했고요. 그 결과 신청 수량 대비해서는 분포도가 12%밖에 되지 않았지만 희망 밴드 44,000원에서 49,000원을 크게 하회한 30,000원으로 공모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루닛의 공모 개요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요. 루닛은 AI 기술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바이오 회사인데요. 확정 공모 가격은 30,000원으로 예정 시가총액은 3,880억원 수준이고요.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주식 수는 121만 5,800주, 공모 예정 금액은 365억원입니다. 청약은 내일 NH투자증권에서 진행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30만 3,950주를 모집해서요. 균등으로 모집하는 수량은 15만 1,975주가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면 전일까지 계좌 개설을 꼭 해야 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등급 기준 2,000원, 최저 등급의 청약 한도는 12,000주, 최소 청약 주수는 10주입니다. 이러한 루닛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야너주의 공모주 청약 매력도 점수는요, 종합점수 10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관 경쟁률이 7대1로 2021년 이후 진행된 공모주 123개 중에서 123등으로 꼴등을 기록했고요. 의무 확약 신청률 역시 100명 중에 100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안 좋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공모 가격이 낮아지면서 상장일날 1,550억 원이 유통 가능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한 야너주의 청약 매력도 점수는 10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죠.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왜 루닛을 외면했는지 그 이유를 기사를 통해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7월 6일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 조선비즈의 이인하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요.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루닛의 고평가 논란 그리고 상장일날 대규모 유통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에 저조했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투자자들은 매해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2025년에 순이익 583억 원을 발생할 것을 가정한 전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에 예상 매출액을 맞춘 곳은 없다면서 국내외 VC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알겠지만 미래 예상 이익을 기반으로 한 공모가 산정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한 7월 7일에 나왔던 EBN 산업경제뉴스의 이혜선 기자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알려졌었는데요.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은 가치를 높게 쳐주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요. 루닛은 자본 잠식인 상황에 공모 가격도 비싼 상황이라서 기관 투자자들 참여가 저조할 것 같다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루닛의 수요 예측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고 야너주의 청약 전략을 미리 알려드리면요.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도 최하위 수준, 확약 신청률도 최하위 수준, 심지어 유통금액은 1,500억 원대로 매우 높아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3,880억에 달하는 루닛, 야너주의 청약 매력도 점수는 10점으로 저 야너주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NH투자증권에서 진행되는 루닛 청약의 관전 포인트는 그럼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럼에도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즉 루닛이 공모 가격을 대폭 할인한 만큼 오히려 역발상으로 투자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점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루닛이 작년에 진행했던 프리 IPO에서 현재 공모 가격보다 더 높은 몸값을 인정받았던 만큼 이러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을 살피면서 청약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씩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루닛의 공모 가격은 하단 밴드를 30%나 할인한 3만원으로 확정하면서 몸값을 크게 낮춘 3,880억 원으로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루닛의 이전 기관들이 투자했던 내역을 살펴보면요. 먼저 2019년에는요. 루닛이 시리즈 C 단계에서 주당 28,000원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벌써 3년 전에 투자한 기관들도 공모 가격이 이제야 본전이라는 셈이죠. 또한 작년인 2021년 11월에 프리 IPO를 진행할 때 국내외 기관들에게 투자 유치에 성공했던 루닛이 당시에는 몸값이 약 5천억 원으로 주당 38,000원 정도의 가격을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공모 가격이 이때 투자 대비보다도 낮은 할인돼서 공모 가격이 확정된 거죠. 자, 당시의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해 11월에 진행했던 720억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 유치 프리 IPO에서 기업 가치 5천억 원을 인정받으면서 루닛은 올해 1월에 장외에서는 주당 가격이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루닛의 몸값 5천억 원에 투자했던 VC들이 누군지 살펴보면요. 해외 투자자로는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전문 VC인 헬스퀘스트, 캐스딘, ACS 브라이트 엣지, 타이번 매니지먼트, NGS 벤처스 등이 신규 참여자로 투자했고요. 국내 투자자들도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레전드 캐피탈, 소프트뱅크 벤처스, IMM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벤처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VC들이 프리 IPO에 참여할 당시에는요, 모두 상장 후에 1년간 보호 예수 혹은 국내의 경우에는 6개월간 보호 예수를 걸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해외 VC 또는 국내 VC, 보시는 표에 빨간색이 해외 VC, 초록색이 국내 VC인데요. 모두 상장 후 1년 또는 6개월의 의무 보호 예수를 걸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2019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당 28,000원에 20억 원을 취득하기도 했고요. 2020년 7월에는 주당 25,000원에 10억 원을 취득하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확정된 공모 가격 3만 원은요. 작년에 프리 IPO에 투자했던 참여자들이 주당 38,000원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5천억 원의 몸값을 지불했던 것과 대비해서 더 싸게 들어가는 거고요. 3년 전인 2019년에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28,000원의 가격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VC들보다 내가 더 싸게 루닛을 살 수 있다는 기회에 몇몇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루닛의 청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루닛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꽤나 크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유닛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466만 주인데요. 이 중에 기존 주주 물량이 벤처금융 물량이 110만 주, 기타 개인이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230만 주에 가깝고요. 공모주주에게 배정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115만 주입니다. 두 번째로 루닛의 프리 IPO 당시에 뷰노와 비교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뷰노는 2021년 2월에 상장한 AI 진단 기업인데, 뷰노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 흥행에 성공하면서 공모가 밴드 최상단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모 가격이 결정될 정도로 공모주의 흐름이 좋았던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뷰노가 상장일날 최고가 39,350원을 기록한 다음 1년 내내 흘러내렸고, 작년 11월 17,000원의 주가 수준을 보였음에도 최근에는 이보다 더 반토막이 난 주가 수준 8,000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이 느끼는 제약 바이오 회사에 대한 온기가 매우 나빠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정된 공모 가격이 희망 공모 가격보다 크게 할인해서 결정된, 즉 밴드를 하회해서 결정된 올해 공모주의 상장일날 주가 수익률 살펴보면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진행된 공모주 중에서 밴드 하단을 하회해서 공모 가격이 결정된 공모주는 인카금융서비스, 스톤브리지 벤처스, 노을, 모아데이터, 공구음원, 청담글로벌, 비플라이소프트 이렇게 7개가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인카금융서비스부터 모아데이터까지는 시초가 수익률, 종가 수익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공구음원, 청담글로벌, 비플라이소프트는
시초가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에 상장했던 청담 글로벌과 비플라이 소프트가 기관 경쟁률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 가격을 많이 할인한 결과 오히려 상장일날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해서는 5%와 8% 상승해서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즉 6월에 상장한 공모주의 경우에는 기관 경쟁률이 매우 저조했고 공모 가격이 희망 밴드를 크게 하회한 경우에 오히려 살짝 상승을 해서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대폭 할인된 주가가 과연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건인데요. 저희 야너주는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공모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이번 루닛 청약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일 뿐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오늘은 수요 예측에 빨간불이 켜진 루닛 공모 가격이 정말 매력이 없을지 따져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